안녕하세요. 동바강자의 동바입니다. 지난번에 쇼핑몰 아이템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이템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해외 구매 사이트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개요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부분들은 다른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강의나 책 등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1688, 타오바오, 아마존 보통 이 안에서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요. 알리바바는 B2B입니다. 여기는 한국으로 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B2B이기 때문에 쇼핑몰 운영자들이 구매하는 사이트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B2C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는 사이트입니다. 한국으로 배송이 가능합니다. 1688 B2B이지만 중국 내수 B2B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배송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결제를 알리페이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타오바오 중국 내수 B2C입니다. 중국의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사이트입니다. 아마존 B2C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사이트인데 한국으로 배송이 가능하고 마스터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도대체 얼마 정도를 총 금액으로 잡으면 되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곱하기 250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통관, 세금, 배송비 포함해서 곱하기 250 정도라고 계산을 대략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가령 알리바바에서 200위안에 판다. 그러면 200위안 곱하기 250 하시면 그 뒤에 원을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1.3 정도를 붙이면 수입 원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송비와 세금 포함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반드시 사업자 통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 하다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받아다가 판매를 다시 할 거라면 반드시 사업자 통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KC 인증 또는 식약청 검사가 필요한 제품군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령 전자제품이라든지 또 주방용품 또 아이들 장난감 등등이 있게 되겠죠. 그런 제품군을 피해서 이런 제품군을 인터넷 검색하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증이나 검사 등이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 비용도 꽤 들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그 제품군을 피해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688이나 타오바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로 배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배대지, 배송대행지 업체를 끼는 것이 좋습니다. 끼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런 배송대행지가 있습니다. 이 업체랑 저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검색해서 찾은 업체입니다. 여러분도 검색하셔가지고 적합한 업체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이트는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1688, 타오바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쇼핑몰에 대한 썰을 좀 풀어보면요. 쇼핑몰에 대한 아이템은 한 가지로 쭉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쇼핑몰 아이템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 바뀌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한 가지 아이템을 했는데 마케팅을 아무리 해도 또 판매 가격을 낮춰도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사진을 아무리 예쁘게 잘 찍어도 상세 페이지를 아주 멋지게 꾸며도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아이템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한 가지 아이템에 몰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쇼핑몰 아이템을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엉뚱한 아이템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들어가는 카페가 있는데요. 이 카페 좌측에 보면 쇼핑몰 진단 평가방이 있습니다. 이 평가방에 들어가면 이제 막 쇼핑몰을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아니면 운영하고 계신 분들인데 매출이 제대로 나지 않는 분들이 글 남기십니다. 그래서 평가를 부탁하는데요. 이 글들의 내용들을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쇼핑몰 주소 하나 달아놓고 평가해 주세요 라는 글들이 꽤 많은데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쇼핑몰을 시작을 했고 어떤 아이템이고
또 이 아이템, 이 쇼핑몰을 꾸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해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요청하는 글은 별로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선생님께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명확한 병명을 진단하기 위함입니다. 쇼핑몰 평가도 마찬가지로 여기 올렸을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야 그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평가해 줄 수가 있겠죠. 여기 제가 몇 가지 남긴 평가글 한번 보실까요? 그 사이트를 제가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글만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평가 요청 남기신 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쇼핑몰 디자인은 깔끔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품도 고급스럽고요. 아쉬운 부분을 나열해 보자면 메인 이미지 컷이 어두운데 세 컷 다 밝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에 마우스 오버했을 때 서브 메뉴가 잘 안 보입니다. 샵 레프트 간에 가령 키친으로 이동하려면 다시 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언가 불편합니다. 페이지 로딩될 때 무한대 표시가 거슬립니다. 그냥 없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상품에 마우스 오버 해야지만 가격이 제품명이 나오는데 컨셉인지 모르겠으나 불편합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등 굉장히 구체적으로 쇼핑몰에 대해서 제가 적어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도면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쇼핑몰 디자인도 깔끔해서 좋은 것 같고요. 아쉬운 부분 나열해 보자면 셀 코너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시 적립금 외에 다른 이벤트가 없는데 SNS 홍보 같은 이벤트 진행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제 여름인데 옷이 가을 옷이어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름에 제가 남긴 글이네요. 메인컷 사진 보니까 조금 노란기가 도는 사진들이 보이네요. 조명 문제 같아 보입니다. 다시 찍기 힘드시면 포토샵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해 보세요. 상품 설명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확대 컷이 없는 것이 있는데요. 확대 컷 다 넣어주시고요. 기존에 넣은 것도 좀 더 가까이 찍은 것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류 쇼핑몰에 있어서 사진은 정말 중요합니다. 좌측에 CS 센터 등의 탭을 클릭해야지만 전화번호 등을 볼 수 있는데요. 그냥 펼쳐진 채로 있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좌측에 CS 센터에 그 배너가 있었는데요. 클릭해야지만 전화번호가 보여서 제가 요거는 바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야이컷이 없는데 컨셉인지 모르겠으나 야이컷도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컷도 어두워서 좀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좀 밝게 찍어주세요. 해서 제가 이제 글을 남겼는데요. 여기 평가글에 보면 의류 쪽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한 80%는 의류 쪽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류는 도매로 물건 떼오기 쉽기 때문에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접근하기 쉬운 아이템이 아닙니다. 기존의 의류 쇼핑몰이 포화 상태에 있고 또 의류 같은 경우는 상품 사진부터 시작해서 체크해야 될 것,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한 가지 상품을 가지고도 색깔별로 구비해야 되고 또 사이즈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품 한 가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 시간적인 면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류 쇼핑몰은 초보자분들은 내가 정말 의류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정말 그 의류에 미치신 분들, 정말 극소수를 빼고는 의류 쇼핑몰은 저는 안 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쇼핑몰 하나를 본 게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쇼핑몰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쇼핑몰 자체에. 여기 중간쯤에 보면 휴대용 칫솔 살균기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제품이 뜨는데요. 제가 이 상품명을 복사해서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낮은 가격 순으로 검색하게 되면요. 지금 여기서는 16,900원에 배송비가 별도지만 지금 티몬에서 15,580원에 배송비를 무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과연 여기서 제품을 구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제품을 구매하시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티몬이죠. 왜 그런가요? 기성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 비교해서 구매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핸드메이드나 조금 가격 비교가 불가한 제품을 추천드린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쇼핑몰이 이런 큰 업체의 가격을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물건을 도매로 받아오는 가격 자체가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기성품도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핑몰 아이템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이템에
너무 온 에너지와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이템을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한 것은 엉뚱한 아이템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아이템에 들이는 비용을 내가 계산해서 3번에서 5번 정도 아이템을 실패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 비용 부분이나 시간 부분을 계산해서 첫 번째 아이템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시작할 아이템에 관련지어서 쇼핑몰의 구색 가축이라든지 상품 사진 등등은 벤치마킹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아이템 또는 같은 아이템이 아니라도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쇼핑몰을 몇 가지 잡으셔가지고 그 쇼핑몰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벤트 코너라든지 셀 코너라든지, 그리고 상품은 어떻게 찍었는지, 상품 사진이 굉장히 쇼핑몰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품 촬영을 할 때 특히 초보자가 어느 정도 상품 사진이 본인이 만족스러우면 그냥 그 상품 사진 컨셉대로 쫙 사진을 찍어 나가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100장이고 1000장이고 3000장이고 5000장이고 만장이 나오더라도 그 상품 사진 퀄리티가 나올 때까지 찍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 어느 정도 만족이 된다고 싶을 때 거기서 내가 타협해버리면 결국에는 다시 찍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사진 하나를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퀄리티가 나올 때까지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찍었을 때 결과물이 정말 누가 봐도 만족스럽게 나왔을 때 그 퀄리티를 가지고 나머지 상품 사진을 찍는 겁니다. 저희 아이템 선정 강좌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이템 선정 보충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